7단원 수권과 해수의 순환 파트는 제가 2개의 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2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수권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봅시다. 수권이요. 자, 수권. 자, 우선 수권의 분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을 우리는 수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수권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바닷물, 즉 바다의 물수, 해수입니다. 해수는 약 97%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수권의 대부분은 바닷물입니다. 또는 수권의 대부분은 해수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이 담수예요. 그 다음이 수증기예요. 선생님, 담수는 뭐예요? 바닷물은요, 왜 해수라고 부르는데, 바닷물은 염류, 즉 소금기가 있지요. 그래요. 염화나트륨, 염화 마그네슘과 같은 염류가 있는 걸 해수라고 부르고요. 담수는 염류가 없어요. 염류가 없어요. 그럼 어디 있는 물이 염류가 없나요? 자, 여러분 계곡에서 수영하시다가 물을 드셔보셨을지도 있겠죠. 그쵸? 그런 물 보면, 자, 짠맛이 안 나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 육지에 있는 물을 우리는 담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육지에 있는 물 중에 대부분의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빙하입니다. 빙하. 그리고 두 번째가 지하수. 그리고 세 번째가 하천과 호수, 강과 호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자, 볼게요. 시험 문제의 수권은 모두 다 액체 상태이다 라고 하면 실수하지 마세요. 틀려요. 빙하는 무슨 상태입니까? 그래요. 고체 상태입니다. 여기 볼까요? 수증기는 무슨 상태? 그래요. 기체 상태지요. 그래서 수권은 고액기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억을 해주시고요. 바닷물이 97%, 담수가 약 3%, 수증기는 극히 미약하지만 기상현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수증기가 기상현상을 담당하더라.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는데요. 자, 그럼 여기 파트에서는요, 뭘 기억하시냐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뭡니까? 예요. 자, 우리 바닷물 쓸 수 없어요. 그죠? 빙하 쓸 수 없죠.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only 지하수, 강과 호수. 요거밖에. 우리가 수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지하수, 강과 호수밖에 없더라. 그럼 지하수, 강과 호수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 미약하더라. 그래서 아껴 씁시다가 요번 파트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하수, 강과 호수로 수자원을 이용을 하는데 수자원은요, 이용하는 게 4가지입니다. 4가지. 수자원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은 4가지. 그 4가지 당연히 외우셔야겠지요. 첫 번째 농업용수, 두 번째 공업용수, 세 번째 유지용수, 네 번째 생활용수. 이렇게 4개로 나눠 주실 줄 아시면 되고요. 여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 낚이는 문제를 출제 잘합니다. 아이들은 보통 2개 중에 하나예요. 생활용수 나 먹고 씻는데 사용하는 거라 했는데 나 물 대부분 먹고 씻어. 본인 주관으로 생각을 해서 이 생활용수를 고르는 친구가 있고요. 두 번째 친구는 지금은 공장이 많이 돌아가고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공업용수가 많을 거야. 이렇게 2개로 시험 문제에 낚시를 합니다. 걸려들지 마시고요. 우리나라는 농업용수가 아주 대부분의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농업용수 모내기 할 때 물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생활용수는 과거보다 현재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한 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를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넘어가셔서 뭘 아셔야 되냐면, 그럼 바닷물의 온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 해수의 온도 파트를 들어갈 겁니다. 해수의 온도. 해수의 온도는 당연히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요, 태양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구를 제가 4분의 1만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위도, 여기는 당연히 고위도겠지요. 자, 태양이 여기 있네요. 태양이 반짝반짝, 태양이 여기 있네요. 태양이 바로 내리쬐는 저위도가 당연히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겠죠. 그래서 저위도는 해수의 온도가 높아요. 여기는 해수의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고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적게 받겠죠? 고도가 낮다 보니, 그치? 그래서 여기는 해수의 온도가 낮아요. 자, 해수의 온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북반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반을 나눠서 북쪽에 있는 북반구 친구, 북반구를 중심으로 보면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해수의 온도는 점점점 뭐해진다? 그렇지, 낮아진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위도가 같다면 비슷한 수온을 분포하고 있다 라는 것까지, 위도가 같다면 수온의 온도가 비슷합니다 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드릴게요. 위도별로 수온은 비슷합니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해수의 온도가 높은 건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난류라고 체크하시고, 해수의 온도가 낮은 걸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한유라고도 부릅니다. 여기까지 정리. 됐죠? 그러면 바닷물이 이렇게 된대요. 그럼 선생님, 해수의 온도는 고위도는 낮고 저위도는 높군요. 그래서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해수 온도가 낮아지는군요. 그런데요, 선생님, 저는요, 바닷물의 깊이에 따라 나누면 도대체 어떻게 온도가 달라지는지가 궁금해요. 거기 파트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봅시다.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연직이면 수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연직 수온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래프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는 온도를 잡을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밑으로 내려갑시다. 뭘 잡아야 될까? 당연히 깊이를 잡아야겠죠. 그죠? 그러면 자, 수온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온도가 이렇게 일정합니다. 그러다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온도가 아주 낮게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일정한 요층을 뭐라고 부르냐면 혼합층이라고 불러요. 혼합층. 온도가 점점 약해진다라고 외우세요. 그래서 수온약층이라고 외우시고요. 바다 깊숙한 곳의 온도가 완전 낮은 층, 거기를 우리는 심해층이라고 부릅니다.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각각의 특징 당연히 알아야겠지요. 그치요? 자, 첫 번째 정리합니다. 혼합층부터 가볼게요. 혼합층은 뭔데 온도가 일정합니까? 온도가 일정한 이유를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온도가 일정한 이유. 왜 이렇게 온도가 일정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부는 뭐 때문에? 바람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세게 부니까 그 물들이 자꾸 섞여요. 찬물하고 따뜻한 물이 자꾸 섞이니까 온도가 그렇지 일정하더라. 그러면 자 보세요. 바람이 강하면 혼합층의 두께는 두껍습니다. 그래요. 바람이 강해요. 바람이 강하면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요. 혼합층 두께 너 두껍구나. 두께. 엄청 두껍다. 요거 하이라이트로 잡고 이제 여기랑 연결해서 여러분이 체크하실 내용이 뭐냐면, 그럼 선생님, 바람은요. 바람의 세기는 위도별로 어떻게 되죠? 위도별 바람의 세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여러분 아시죠?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우리나라는 중위도예요. 우리나라보다 아래에 있는 나라는 당연히 더운 날씨고,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는 나라는 당연히 추운 날씨야. 추운 날씨하고 더운 날씨 중에 당연히 바람의 세기는 추운 날씨가 세겠죠. 그쵸? 그래요. 고위도가 제일 세요, 바람은. 그 다음이, 그래요. 중위도예요. 그 다음이, 그렇죠. 저위도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 그럼 혼합층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거 고르세요. 혼합층 두께가, 즉 혼합층이 제일 많이 발달된 층을 쓰세요. 혼합층의 두께가 가장 발달된 위도를 쓰세요 라고 하면 고위도를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고위도는 여기 있죠. 여기 있어서 태양복사에너지를 제대로 받을 수가 그래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엄청 낮은 곳에서 이렇게 요걸 적어. 온도가 이렇게 낮은 곳에서 혼합층도 없어요. 수온자층도 없고요. 뭐만 있어요? 그래요. 그냥 심해층만 있어요. 요 빨간색 그래프 정리해 드릴게요. 얘가 고위도예요. 고위도는요. 혼합층과
수온약층과 심해층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고위도는 구별할 수가 없어. 왜? 태양복사 에너지가 들어오지? 거의 들어오지 못하니까. 아, 그럼 세 개 층으로 나눌 수 없어요? 그럼 혼합층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얘는 혼합층이 없어요. 혼합층 없는 애를 쓰면 정답이겠어요? 아니겠죠, 그렇죠? 혼합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쓰셔야 돼? 당연히 그렇지, 중위도 쓰셔야 돼. 이거 꼭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중위도는 바람위에서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층을 말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바람위에서 온도가 일정한 이 혼합층은 중위도에서 발달되어 있다. 그거 정리. 그럼 선생님, 저위도는 어때요? 자, 그러면 이 노란색을 선생님이, 자, 이 빨간색 아까 고위도였죠? 이 노란색 선생님 마음대로 중위도로 잡을게요. 그럼 선생님, 저위도는요? 당연히 저위도는 중위도보다 표면 온도가 어때야겠어요? 높아야겠죠? 그럼 높은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약하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게 저위도예요. 그래서 중위도는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요. 저위도는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요. 고위도는 혼합층이 없어요. 그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수온약층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봅시다. 수온약층은 수온이 점점 뭐해지는 층? 약해지는 층. 오케이. 그러면 수온약층은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온도가 높은 게 위에 있어요. 온도가 낮은 게 아래에 있네요. 그러면 섞이지를 못해요. 즉 안정적인 층이에요. 안정한 층이야. 섞일 수가 없어. 순환이 되지 않아요.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절대로 혼합층에 남는 에너지를 심해층에게 전달할 수 있다 없다? 심해층에게 전달할 수 없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온도차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섞여야지 전달을 해주겠죠. 근데 섞일 수가 없어요. 왜? 안정적이에요. 따뜻한 물은 밀도가 작아서 위로 자꾸 뜨려고 하고요. 차가운 물은 밀도가 커서 자꾸 아래로 가라앉으려고 해요. 그런데 따뜻한 물은 자꾸 그럼 위에 있고 싶어 하는데 내려오겠어요? 못 내려와요. 차가운 물은 아래에 있는데 위로 올라가고 싶겠어요? 난 아래에 있고 싶어 해요. 그러면 안정적이어서 순환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에 남는 에너지를 심해층으로 절대로 전달할 수 없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체크하실게. 그래서 온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혼합층이 남는 에너지 심해층 전달 못합니다. 그럼 또 하나 더. 그럼 도대체 수온약층이 그럼 발달되어 있는 층은 뭡니까? 발달되는 위도는 언제입니까? 위도 물어봅니다. 자, 수온약층이 발달했다라는 건 온도차가 심한 걸 말합니다. 온도차가 심한 거. 자, 고위도 쓰는 친구 없겠죠? 고위도는 수온약층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고위도 쓰는 친구 없을 거예요. 그죠? 고위도 수온약층 없어요. 그럼 중위도나 저위도를 쓰셔야 되는데, 자, 중위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요만큼. 저위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럼 당연히 온도차가 심한 층은? 그렇죠. 저위도. 저위도입니다. 그거 정리하시면 되고. 됐죠? 마지막 이제 심해층밖에 안 남았네요. 심해층은 왜 이렇게 온도가 낮나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태양복사 에너지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거의 들어오지 않아서 온도가 거의 없는 아주 조용한 층, 아주 안정적인 층을 심해층이라고 부릅니다. 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권의 1파트 끝났고요. 다음에 2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